자, 10월 14일 시장의 한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가 오늘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큰 이슈 뭐 이런 것보다는 어제 이 저녁 때 뜬 뉴스가 하나 있죠. 이렇게 보면 어, 나노코박스가 이제 20일까지 백신 비교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20일까지 긴급 승인에 대한 이런 전망. 그러니까 베트남 보건부가 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과 외국 백신 간 대조연구에 들어갔으며 베트남산 백신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 국내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이 짠반턴 베트남 보건부 차관 얘기 연구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슈로 해서 올라가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든 우리는 HLB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 며칠 동안 급락할 때는 이렇게 급락하니까 큰일 났다 HLB 어떡하지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또 오늘 급등하면 오늘 또 올라가니까 다시 좋아지고 저런 것 때문에 그린가 사람 생각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이 주식을 단기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갈 건가라는 게 꽤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급등했다가도 언제든지 우리가 보건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 못 낼 것 같은데 그럼 또 급락하겠죠.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그거를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건부에서 승인을 내줄지 안 내줄지 뭐 미리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 HLB 같은 경우에 항상 추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거나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항상 제가 HLB를 강조할 때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5개월 이 봉하나가 한 달짜리죠. 그렇기 때문에 5개월 선 이탈했다가 돌아가다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여기 꼬리 끝에를 쫙 보면 월봉 차트인데 정확하게 5개월 선 꼬리를 딱 찍었죠. 이렇게 신기하죠. 딱 찍고 돌아 나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좋은 영향을 내고 내일 같은 날 다시 또 여기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HLB를 생각할 때 제 생각엔 내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팔았다가 내일 다시 살까? 내일 날아가면 또 어떡하지? 맨날 이런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HLB가 꽤 오랫동안 밑에서 바닥을 그렸고 여기서 110% 먹고 물론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에 팔으셨겠죠. 그죠? 다시 사면 되니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단기 단타가 맞는 거고 나는 HLB랑 중장기로 꼭 가겠다. 뭐 나놓고 박수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고 나면 더 좋고 안 나면 뭐 리보세라 립도 있고 하니까 빌리면 더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주식을 대응하는 게 좋죠. 아니면 난 단타 투자야. 그럼 당연히 밑에서 100%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수익 내고 나중에 다시 5일선 돌파 회복 안착. 지금까지 HLB는 단 한 번도 5일선 회복해주고 안착한 적이 없죠. 이렇게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고 내려 떨어졌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 돌파하고 21선까지 내일 같은 날 그냥 갈 수도 있고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이 존재하죠. 그럼 이거를 하루하루 일일이 딱딱 맞춰가면서 대응한다는 게 정말로 단기 단타 잘하시거나 심리적으로 튼튼하신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10% 갔다가 야 HLB 엄청 좋은가 봐 이런 내일 또 떨어지면 아니 HLB 안 좋은가 봐 이렇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냥 HLB를 만약에 믿고 꾸준히 가시는 분이라면 물론 제가 재료나 뉴스를 매일 올려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재료 뉴스는 참고사항이라고 그랬죠. 좋은 재료, 좋은 뉴스에도 떨어진 종목들이 많고 나쁜 뉴스에도 안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날 때가 됐구나. 나면 많이 올라가겠지. 자, 그럼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사야 될까가 중요한 거죠. 월봉 바닥, 여기서 턴할 때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때 못 샀으면 올라갔다가 110% 정도 올라가니까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겠죠. 조정이 들어왔을 때 5개월선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을 때가 제가 제일 좋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은 거고 HLB 생명과학을 봐도 역시 5개월선까지 오지도 않았죠. 예전에 병목증 근처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많이 밀리는 거긴 하지만 깨지 않을 확률이 높고 주봉에서도 정확히 보시면 HLB 생명과학 예전에 제가 어제 선을 거놨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뚫어놓은 변곡점 대량거래 시설을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이 대량거래가 의미가 없어지고 추세 깨졌는데 일단은 중기 추세 깨진 거죠. 주봉에서 5선이 있다고 치면 깨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껴들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꼬리 끝에가 참 특이한 거는 이게 뭐 약속이 난 것처럼 아까 여기 찍었죠. 여기 변곡점. 중요한 변곡점을 딱 찍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거 안 깨고 딱 돌아 나갈 때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재료는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보건부 차관도 아니고 베트남 보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이게 승인 날짜 날지 우리 생각인 거죠. 승인 날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승인이 나서 올라가면 난 매도할 거야. 근데 이분들 쉽게 또 매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내가 이 주식을 단타 단기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길게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차원이 틀리죠.
자, 제가 이제 만약에 변곡점을 알고 5개월선 여기서 샀어. 난 단타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변곡점을 팔아야죠. 근데 올라가는데 아까워서 또 사가지고 물리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로 갈까, 단기로 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HLB 제약도 오늘 좀 급등해주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 자리를 깨게 되면, 이 변곡점, 옆으로 간 이 구간, 이걸 뚫을 때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었기 때문에 이걸 깨면 투자가 그냥 깨져요. 그러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꼬리가 딱 짚고 돌아섰죠. 뭐, 부터는 그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긴급성이 레든 안 레든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A 넥스트 사이언스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어제 5개월선을 깨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했죠. 지금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선 5개월선 위에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제가 HLB는 항상 넥스트 사이언스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사이 20주선 이 중기 추세를 유지하는 이 노란 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추세가 깨져서 여기서 쫙 무너질 수 있죠. 물론 나는 넥스 사이언스랑 5년, 10년 같이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20선 깼을 때는 당연히 밑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든가 아니면 아직은 매수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좋죠. 자, 일봉에서 오늘 16% 급등했고 예전에 올라가야 될 21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맞고 떨어질지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죠.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일이나 월요일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돼.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게 불안하다면 이 정도 고점이 있을 때 50% 정도 차익 실현 해놓고 나머지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본인만의 투자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조금 올라가면 막 좋을 거야 어떻게 될까 난리 난 것 같고 하루 떨어지면 온 세상 다 무너질 것 같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죠.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사람이라 하루하루 떨어질 때 마음 아프고 슬프고 왜 이러지 HLB 일하다가 하루 올라가면 더 좋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HLB를 샀으면 난 이 친구를 오래 끌어갈 거 아니면 그냥 단기로 50%만 딱 먹고 HLB는 쳐다보지 않는 걸로 뭐 승인이 나든 어쩌고 이런 마음을 먹든가 아니면 난 중장기로 끄고 갈 거니까 저점마다 사모을 거야. 그럼 충분히 떨어지고 지켜줄 자리 돌아 나갈 때 또 매수. 다음 달에 또 매수하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급등 급락하는 막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서 고점에 물리는 것보다는 항상 중장기로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지트리비엔트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월봉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죠. 이거 깨면 당연히 추세는 깨져요. 그렇지만 역시 하루하루 왔다 갔다 왔다는 것 같아도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죠. 주봉에서 10선 잘 지켜주고 이번 주에 오서 못 들려면 여기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트리비엔트도 하루하루 만약에 단기 치고 단타 치실 분들 같으면 오늘 5% 10% 먹었으니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트리비엔트를 6개월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차분히 모아가면 되는 거죠. 하루 올라갔다고 막 지트리비엔트가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고 떨어졌다고 막 회사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하루하루 이런 건.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 파월은 이 바닥이 박스권 하나를 깼다고 그랬죠. 여기를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추세는 항상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므로 인해서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10개선까지 밀린 거. 이거 깨지면 또 밀려요. 20개선까지. 그러나 HLB 바로 오래오래 투자해놓을 거예요. 지금 사놓고 다음 달에 돌아갈 때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분할로. 근데 단기 단타를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손절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다시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손절하지 않았다면 난 HLB 파워가 재무도 보고 내가 튼튼한 것 같아. 그럼 더 들고 가야죠. 그러면 꾸준히 분할 매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이겨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HLB나 H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급등하고 막 올라갈 때는 당장 회사가 막 어떻게 될까 좀쭉 좋아하다가 다음날 조금 떨어지면 막 난리 날 것처럼 회사 꼭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회사에 대한 온갖 욕도 다 하고 당연히 돈이 걸렸으니까 저도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 떨어지면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내가 과연 스윙 관점인지 스캘핑인지 단기 단타인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넥스사이즈나 HLB 제가 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다는 거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HLB나 HLB 생명과학은 이제 월봉 최고점을 찍긴 했어도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주면 추가로 좋은 상승이 예상되고 꼭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아니래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20일 요때 긴급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떨어질 수 있고 더 잘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잘 될 것 같아서 고점에 딱 물렸는데 내동맘에서 물린 거죠. 이때 떨어지면 갑자기 나노코박스 뭐 성분이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이런 얘기 또 나오죠. 의미 없다는 얘기죠. 내가 HLB라는 회사를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투자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HLB나 HLB 생명과학이 잘 올라가줘서 투자자들한테 그나마 다행이고
좋은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좀 살짝 그렇게 떨어질 때 개인만 팔고 외국인 기관이 다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면 이렇게 어제 개인만 팔고 다 외국인 기관 다 들어왔고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는 사실은 월봉 고점이 높긴 한데 넥스사이언스도 결국 외국인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다타를 잘 친다고 그랬죠. 지트리비엔트는 어제는 들어왔고 오늘은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HLB 파워도 이틀간 모으고 있고 요새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시장 살아날 때 제 영상에 보죠. 환율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폭삭 무너졌을 때 지수가 이때도 환율이 1295원이었습니다. 근데 근간에 1200원 찍었죠. 해대도 너무한 거죠.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환율도 주식처럼 올라가지만은 않죠. 자기도 언젠가 떨어지고 안정감을 찾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돌아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코스피도 이 외국인들이 원화가 너무 싼 거 아니야? 시장 너무 무너진 거 아니야? 코스닥도 1200원대인데 이렇게 해서 돌아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돌아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따라서 HLB의 변동폭에 대해서 너무 하루하루 뭐 하루 올라가면 막 뭐 세상 다 막 긴급승이 나고 좋은 것처럼 하루 떨어지면 긴급승이 안 나고 폭삭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나 자신 내 스스로가 HLB 그룹이라는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투자했는지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저도 사람인지라 떨어지면 속상하고 화나요. 승질 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하루하루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다른 일도 안 되죠. 마음 편하게 HLB를 믿는다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좀 발표해 봅니다.